자, 이제 특별 대담. 사실은 저희가 좀 급하게 그 연락드려서 어렵게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김기현 캠프의 선대본부장입니다. 심재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예, 이 정치 반갑습니다. 고수로 만날 때 또 편했는데. 예, 김기현 후보 캠프의 선대본부장, 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 예. 선대위원장이시군요. 그럼 제일 높은 사람 아니에요? 예, 지금 저 선대위원장이 세 분이거든요. 네. 지금 뭐 유일호 전 어. 경제부총리, 어, 그다음 김희정 전 여가부 장관, 어, 그리고 이제 저 이렇게 해서 네. 세 명이서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지금 이제 그렇군요. 선거를 돕고 있습니다. 그 현역 의원들은 캠프에 무슨 구체적인 자리를 맡을 수 없게 돼 있죠. 그렇죠. 당원 예, 당규상 예,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돼 있어서 현역 의원들은 다 바깥에서 도와야 됩니다. 예, 예. 돕고 그게 이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줄 세우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그렇죠. 건데 예. 대신에 우리 심재철 전 대표 그리고 김희정 전 장관 그리고 유일호 전 부총리 이 세 명이 김기현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군요. 예. 저 안철수 캠프에는 김영우 전 의원, 예, 근데 그렇죠. 지금 선대위원장을 하고 있죠. 예, 예. 지난번에 저희가 그래서 김영우 선대위원장, 안철수 캠프 선대위원장을 모시고 대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심재철 위원장님, 왜 김기현입니까? 지금 당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총선에서 이기는 겁니다. 총선 승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야만이 윤석열 정부의 후반부가 제대로 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민주당의 독주 체제가 또다시 반복되면은 그 나라가 망하는 길이 이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데 총선에서 승리할 사람이 누구냐? 네. 라는 것을 봤을 때 저는 김기현이 안철수보다 훨씬 더 낫다.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로 나서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만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이 분위기를 잘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당용 협조 문제 때문이다. 아, 당과 대통령실 용산의 협조 문제인데 당과 용산이 서로 협조가 잘 되어서 하나로 흘러가야 되지. 만일 자칫 조금이라도 삐끗하면은 정책에서 또는 정치에서 어긋나게 되면은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면을 하게 됩니다. 네. 실제 선거 분위기가 이 중앙의 흐름, 그러니까 중앙당과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 정치의 흐름이 7, 80%는 차지한다고 봐야 되죠. 아, 그리고 이제 후보 본인의 지역구에서 노력이 한 20, 30% 정도 네.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그래서 그만큼 중앙 정치의 분위기가 가장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누가 협조를 잘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당용 협조가 누가 잘 되겠느냐라는 점에서 김기현 후보가 당연하다. 또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김기현 캠프를 선택한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 전당대회가 오랜 그 비대위 체제를 이제 마감하면서 예. 정상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랜 비대위 기간을 거쳤다는 것은 당이 비상 상황이었다는 뜻이잖아요. 예, 예. 그렇죠? 비정상 이제 상황이었죠. 비정상 상황이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 이제 정상으로 가자고 하는 거니까 예. 무엇보다도 참 이 전대를 바라보는 우리 당원들도 정말 좀 기분이 좋아야 되고 예, 예. 흡족해야 되고 여기 참여하는 우리 후보들도 이게 선거니까 결국은 승자와 패자로 나눠질 수밖에 없지만 물론이죠. 승자도 패자도 다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예, 예. 그런 전당대회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지난 한 두어 달간 사실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예. 지금도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이 계속 이렇게 가야 됩니까? 원래 선거라는 게 지금 승자와 패자가 나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자기의 장점을 내세우고 상대방을 공격을 하고 네. 이런 건데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공격 부분이 좀 과도한 대목들 네. 어긋난 것들이 좀 이제 부분 뛰쳐나오는 것이죠. 네. 그래가지고 잡음이 생기는 것이고 네. 눈살이 찌푸려지게 마련인데 네. 그런 대목은 이제 모든 후보들이 좀 더 조심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아무리 표가 중요하다지만은 전체 분위기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점들을 좀 유념을 해야 될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지휘하는 선대위원장이시니까 예. 우리 심재철 위원장님부터 그런 이 진흙탕 이전 투구 이런 전대 양상을 좀 척결하고 예. 정말 모두가 좀 흔쾌하게 승복하고 잔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전대를 좀 앞장서서 이끌어가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이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예. 그 지금 전대는 그 당원 100% 투표잖아요. 근데 이 어떤 여론조사도 당원 명부를 갖고 조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죠. 불법이니까. 예, 일반 국민을 예, 상대로. 그래서 어쩔 수 여론조사죠. 없이 전대 룰과는 다소 다른 일반 국민 상대 조사, 거기에다가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근사치를 어떻게든 추출하려고 하지만 예.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투표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죠. 물론이죠. 이 차이가 구조가 나죠.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렇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또 마냥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이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불출마 선언 후에 안철수가 김기현을 근소한 차이, 이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선관위원장으로, 선대위원장으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네. 대선을 나왔던 그리고 인지도가 익히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도 기존의 득표율이 지지도가 그 정도밖에 안 나왔다. 대단히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것은 국민들이 결국은 안철수 후보를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 신뢰를 잘 못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반영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나경원 후보가 불출마하면서 지지도가 지금 조금 이제 오르기는 올랐지만은 네. 오차범위 이내이고 실제 여론조사가 일반 여론조사 그리고 국민의당 지지를 하는 사람들의 여론조사지 거기서 다시 실제 이번에 투표는 책임당원들이거든요. 네, 당원들이죠. 네. 예. 당원 중에서도 책임당원. 책임당원. 네. 예. 책임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실제 저희들이 현장에서 만나보고 이런저런 얘기들 들어보고 하면은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사무실 들어가서 당원인지 아닌지 책임당원인지 여부를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고 네. 그러면 저번에 의견이 어떻다라는 지금 말씀하신 책임당원은 투표권이 있는 당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서 예. 투표권을 갖고 있는 당원을 책임당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사람들만 투표권을 행사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지금 전부 몇 명 정도인지는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뭐 한 80만 명 정도라고 지금 책임당원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책임당원이 80만 명 정도인데 실제 그 책임당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인구 구성에서는 20, 30대가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예. 당비를 내고 자기 돈을 내고 하는데 뭐 아낌없이 할 수 있는 사람 정도는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어지간히 조금 재력이 좀 돼 있는 이런 사람이랄지 세상 충분히 경험을 하고 그 정도는 뭐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이 바탕들을 이렇게 쭉 보고 실제 저희들이 보면은 체감적으로도 느끼는 것도 책임당원 쪽에서는 분명히 앞서고 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불출마 과정이 굉장히 거칠고 좀 껄끄러웠어요. 더구나 초선 의원 48명 무슨 연판장 성명서 발표라고 하는 거는 그 첫 줄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나경원을 규탄한다로 시작합니다. 그래놓고는 뭐 며칠 지났다고 지금 쫓아다니면서 뭐 사과하고 위로하고 뭐 정치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당내에 있는 선배들이 좀 다독거리기도 하고 좀 가르쳐주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될 텐데 그런 점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거칠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 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 기분 안 나쁘게 좀 예쁘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뭐 나경원을 반대하고 나경원의 입장에 반대하고 김기현을 나는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애둘러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대목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거칠어 가지고 좀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거칠게 막 압박하고 밀어붙여 가지고서 불출마 시킬 때는 언제고 또 쫓아가서 뭐 그러니까 지금 저희 댓글창에는 말이에요. 나경원에 대한 비판까지 막 나와요. 아니 그렇게 당해놓고서 무슨 밥을 먹냐 이거예요. 아니 웬만했어야 말이지 그 과정이. 그러니까 이 후폭풍은요. 예. 결국은 그 나경원 지지층의 상당수가 김기현이 아니라 안철수로 도는 결과를 갖고 와서 결국은 역전당했을 예, 뿐만 아니라 예. 그 상처가 여전히 현재 김기현에게도 있고 그다음에 나경원한테까지 지금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나경원이 얼마나 힘든 상태가 돼버렸습니까? 저는 이 점에 있어서는 정말 자기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나경원 후보도 처음에 나섰으면 끝까지 가든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했든지 이제 어쨌어야 네. 되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김기현 후보가 나경원 전 의원을 지금 3번 만났고 네. 얼마 전에는 이제 언론에 같이 손잡는 모습도 보여주고 사진도 같이 찍히고 이제 이랬는데 네. 결국 이제 그런 모습은 뭐 절대 당신과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척진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척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필요한 역할을 본인도 할 수 있겠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이런 걸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마음은 안철수 후보보다는 이 김기현 후보 쪽으로 좀 더 기운 게 아니겠느냐라고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국회에서 쭉 지난 20년 동안 봐왔던 나경원 후보의 그 철학이랄까 정치 사상이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도 결국은 안철수 후보보다는 김기현 후보 쪽으로 좀 기울 것 같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있습니다. 그 나경원 후보와의 인연, 나경원 전 대표와의 인연을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사실 그 2020년 그 좌파들은 패스트 트랙으로 막 예, 밀어붙이고 그걸 몸으로 막고 하다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임기가 다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 와중에 임기를 마쳤고 그 후임 원내대표 선거를 해서 우리 심재철 됐죠. 후보가 후임 원내대표가 됐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좌파와 투쟁하면서 패스트트랙 투쟁 그리고 4.15 총선까지 예, 같이 이제 치르게 됐는데, 예, 예. 그러니까 아주 두 분이 각별하신 인연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당시 상황을 잘 알 텐데, 뭐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그 홍준표가 그 당시에 그 투쟁했던 황교안, 나경원을 싸잡아서 비난하면서 당시 공천권을 가지고 협박해서 당원들을 막 억지로 선두에 세웠다는 둥, 그리고는 자기들이 책임진다 그러고서는 책임도 하나도 안 지고 걷대는 둥, 막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사정을 적어도 당사자는 아니지만 예, 홍준표가 비난한 당사자는 아니지만 가장 가까이서 그 상황을 아시잖아요. 예, 예. 그 점은 지금 홍준표 현 지사가 좀 과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네, 불필요한 발언을 하신 거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당이 이 힘을 모아서 당시 패스트트랙 가지고 이 선거법 악법을 가지고 저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상황이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극렬하게 저희들이 저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네, 이제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도 이렇게 따라서 뭐 불이익을 보기도 하는데 이런 대목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홍준표 지사께서도 좀 부드럽게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젊을 때 심재철 이상으로 세게 싸운 사람이 없거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좌파 투쟁할 때는 정말 목숨 걸고 아, 그럼요. 제대로 세게 싸워야 되지만 예, 예. 우리끼리 할 때는 좀 부드럽고 완곡하게. 아, 그럼요. 예,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전화로도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예, 사적으로도 좀 통화해서 야 당신 어쩌네 뭐 어쩌냐 네. 좀 그런 물밑대화도 좀 있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뭐 특정 캠프가 아니고 이쪽 저쪽 다 아주 거칠고 험한 말들을 하는 자들을 제가 보고 있는데 네. 이것들 좌파랑 싸울 때 제대로 그렇게 싸운 자들 하나도 없어요. 글쎄 말입니다. 저희도 지금 뭐 당을 그동안에 이번 전당대회 이전에 보면은 왜 이렇게 전투 병력들이 없냐. 그렇죠. 예. 좀 제대로 좀 싸워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2019년 10월 국민대혁명 때 황교안, 나경원 투톱이 그 광장에서 우리 자유파 손잡고 투쟁했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투쟁의 연장선에서 당시에 우리 심재철 당시 대표도 사실 지팡이 짚고 그 아스팔트 매일 나가고 그랬잖아요. 예, 예, 예. 아니 그렇게 투쟁했던 사람들은 적어도 동지들한테는 그렇게 험한 얘기 안 하거든. 아, 그럼요. 예. 예? 같이 찬바람 맞아봤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그런 험한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예. 인지상정인 거죠. 근데 그런 대목들이 이제 조금 좀 일부에서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대목들도 꽤 있죠. 뭐. 알겠습니다. 자, 김기현 후보를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선대위원장을 맡으셨는데 김기현이 당대표가 되면 당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우선 지금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조 관계가 매우 잘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삐걱거리는 마찰음이 훨씬 줄어들게 되고 집권당으로서는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조금 더 안심을 하게 될 겁니다. 음. 그런데 이 분위기가 곧바로 내년 총선하고 직결이 됩니다. 네. 중앙에서 삐그덕 소리가 안 나야지 지방에서 안심을 하거든요. 각 네. 지역구에서. 그래서 우선 이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 정상화 관계가 부드러워지는 협조 관계가 제일 먼저 우선 될 거고요.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총선 승리에 보이지 않는 분위기가 쫙 바닥에서 형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김기현 후보가 하고 싶은 일 중에 이제 세 번째가 투명한 상향식 공천 시스템을 아예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만들어내는 것. 네. 그래서 지역구에서 고생하시는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어느 날 갑자기 누구 내려와서 낙하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좋다 낙하산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이 원하는 지역구에서 그러면 경쟁해봐라. 네. 그래서 거기에서 1차 검증을 거치는 이런 식으로 공천 시스템을 이번에 완전히 제도화시킬 생각입니다. 그 공천 관련해서는 우리 댓글창에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댓글을 이렇게 올리거든요. 김기현은 바지사랑이다. 당대표가 되면 꼭두가시가 될 거다. 실제로 실권은 뒤에서 공천권 같은 거는 다른 사람들이 휘두를 거다. 이런 의심과 의구심들이 이미 생겨버렸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김기현 후보가 지금 이제 당 전면에 나서서 일해본 적은 참 드물었거든요. 지난번에 원내대표 한 번 한 예, 거가 예. 다죠.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원내대표 할 때도 지금 크게 지금 뭐 상대방하고 각 세워서 싸우던 그런 기억들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국민들도. 예.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좀 이제 굉장히 부드럽게 보이는 것이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공천권도 이런 부분이 휘둘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네. 막상 당대표가 되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대표라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당대표로서 어떻게 하면은 당을 제대로 끌고 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바지 사장, 바지 대표로는 그건 애초부터 성립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 이 김기현 후보 캠프에 후원회장 예. 심평이라는 자가 예, 예. 있잖아요. 이 자가 이제 사의 표명을 했다고 오늘 예, 보도가 예. 됐습니다. 하도 황당한 소리들을 해제껴가지고 예. 그걸 김기현 후보도 좀 답답했겠죠. 후원회장 맡아달라고 해서 맡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 개인 의견입니다. 캠프 의견은 아닙니다. 이 정도로 선을 긋던데 그게 그 정도로 선을 그을 수준에는 한참 넘어섰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엊그제까지 후원회장 하겠다면서 김기현 후보를 도왔던 사람한테 대놓고 손가락질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 본인이 사의 표명했으니까 예. 새 후원회장을 영입합니까? 아니면 후원회장 없이 갑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새로 하실지 아니면은 그대로 비워둔 채로 가실지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원래 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설화도 있고 예.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자리 나름이거든요. 그럼요. 예. 캠프에 수백 명이 있어도 누군지 모르는 이런 주변에서 그렇죠. 그런 설화가 있는 거는 그냥 넘어가는데 예. 이 사람은 달라요. 위치가. 본인이 스스로 대통령 멘토라고 막 자칭하고 다니고 제가 보기엔 참칭이에요. 예. 그리고 실제로 공식적으로는 김기현 후원회장 아닙니까? 예.
이런 사람이 맨날 페북에다가 글을 올리고 직접 인터뷰 나가서 떠들고 대고 이러니까 좀 적절하지 못했죠. 그리고 뭐 어떻게 되면은 뭐 탈당 운운하는 이런 예. 얘기까지를 아주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 네. 과연 도대체 이런 사람이 김기현 후보를 돕겠다는 것이냐? 저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왜 이런 양반이 지금 후원회장을 했지라는 그런 궁금증이 들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더라고요. 이게 좀 본건적 용어긴 하지만 사실은 심평이라는 자의 그런 발언이야말로 영린을 건드린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영린을 건드린 거예요. 자, 우리 선관위원장으로 모시니까 자꾸 제가 공격적인 질문을 하게 되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예, 김기현 캠프 선대위원장, 김기현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예, 3명의 공동선대위원장 중에 한 분인데요. 예, 선대위원장으로서 김기현 후보 지지를 호소하시기 위해서 나오셨으니까 예. 예,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하신 건 제가 다 질문을 드렸고 예, 마무리 그 지지 호소 시간을 제가 한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예. 전국에 계신 이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이번에 투표권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실 겁니다. 김기현 후보를 뽑아야 되는 이유는 가장 먼저 당과 용산의 관계가 매우 부드럽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국민의힘이 가장 바라고 있는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 분위기를 기반을 형성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김기현 후보를 저는 선택했고 또 여러분에게 김기현 후보를 선택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기현 후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투명한 공천 시스템, 상향식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지역에서부터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 올릴 수 있도록 나의 힘을 발휘해서 나의 투표권을 발휘해서 여건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이 당을 올바르게 세우고 내년 윤석열 정부가 순항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 김기현 후보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옆에 사람 한 사람에게만 딱 한 사람에게만 김기현이 최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반드시 승리로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화요일 저녁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컷오프 투표 여론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단 후보와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대담은 이제 오늘까지 하고 이 컷오프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내일 모레 그리고 이것이 발표되는 10일, 3일 동안은 저희들이 후보 초청을 일단 자제합니다. 이게 어쨌든 선거인데 그렇죠. 여론조사 방식의 선거인데 선거 기간 중에 누군가를 그럼요. 초청해서 대담하는 것은 다른 후보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어서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그 3일 동안은 후보 초청 대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재철 위원장, 김기현 캠프의 선대위원장입니다. 심재철 위원장의 대담을 마지막으로 한 3일간 쉬었다가 다음 주부터 다시 후보 초청 대담을 재개하겠습니다. 예, 오늘 심재철 김기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심재철 위원장과의 대담 마무리하고 오늘 시간 끝내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